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전기차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주도권을 잡는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은 점차 테슬라의 손으로 넘어가는 듯한데요. 21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S에 따르면 오는 3분기 북미와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는 5만 개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미 GM, 포드 등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충전 방식을 충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테슬라의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차 역시 독자적인 행보 대신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합니다. 여기에 국내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미국 BTC 파워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테슬라 슈퍼차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전기차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충전 시스템이죠. 충전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다라 그러면 사용이 어렵고요. 근데 미국 내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테슬라의 슈퍼차저죠.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미국의 표준 시스템인 CCS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사용의 편익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과연 슈퍼차저로 통일이 될 것이 지금 한 60%인데 미국의 지배적인 구조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동향은 슈퍼차저가 결국 대세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스마트카 모바일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차는 미국의 표준이라고 하죠. CCS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슈퍼차저에 충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되는 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2032년까지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대수를 3분의 2 비중으로 가겠다. 거기까지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혹은 정책을 표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확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CCS에 대해서 보조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런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CCS 방식의 충전에 대해서 슈퍼차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슈퍼차저는 CCS 방식으로 된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CS로 차를 만들면 충전이 안 될 것이냐?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다른 어떤 전기차의 충전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슈퍼차저에 대해서 CCS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근데 이제 결국 현기차의 문제인데 현기차가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GM이나 포드나 리비안 같은 회사들은 이제 슈퍼차저를 달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슈퍼차저를 달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테슬라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현기차가 이런 대세에 과연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 논의가 있는 것이 활발합니다. 일단 비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기차가 CCS 플랫폼 기반으로 많은 충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꾸려고 그러면 특히나 이제 현기차의 전기차 판매가 국내 판매랑 못지 않은데 EP 같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고속 충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슈퍼차저 시스템으로 또 이행을 하는 것에는 사실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사리 못 움직이겠다라는 의견도 많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 역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CCS와 슈퍼차저의 호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의 문제들이 고려가 되고 슈퍼차저 형식으로 따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향후 좀 두고 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삼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삼성이 이재용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의 윤곽을 잡는 걸까요? 먼저 삼성 SDI가 후방산업군 재편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는 협력사 정책을 중장기 동반 성장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그간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활용했던 것과 달리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특정 협력사에 발주를 집중하는 대신 단가 인하와 장기 계약으로 묶는 건데요. 이 협력사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지분 투자와 같이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성일하이텍이 스페인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배터리 재활용 기업 비플래니 팩토리와 스페인 나바라 지역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 스페인 컨소시엄은 연간 생산량 1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든 금속 물질인 블랙매스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공장 가동
가동을 시작해 연산 규모는 2만 5천 대 정도로 투자액은 1,850만 유로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이 스페인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유럽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나트륨 이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리튬 매장량 및 생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안전성이 뛰어나고 또 매장량이 리튬 대비 500배 이상 풍부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더 저렴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나트륨 자체도 리튬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리튬 배터리 대비 무려 30에서 40%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리튬 이온인 NCM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210W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160W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양의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나트륨 이온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더 짧고 비교적 수명도 빠르게 단축돼 배터리 성능이 금방 떨어집니다. 한편 중국 공업정보부는 현지 시간 21일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2종을 포함한 중국 내 신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차는 체리 자동차와 장링 자동차로 체리 자동차는 CATL, 장링 자동차는 페러시스가 개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링의 나트륨 전기차는 이르면 연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과 안전성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과제만이 남아있네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유익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투하세요.